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등과 만찬을 했습니다. 약 2시간에 걸친 만찬에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당정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 개의를 예고한 가운데 방송사법과 최혜병 특검법 재의결안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들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표결을 저지한다는 계획입니다. 티몬 위메프 정상 지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위메프 본사에는 고객 수백 명이 몰려 밤새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대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4%포인트 차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선을 포기한 바이든 대통령은 잠시 후 대국민 연설을 통해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중복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벼락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러브샷을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이 됐다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떨어진 후보들도 참석해 한 목소리로 당정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김태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낙선한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등 당대표 출마자들도 함께했습니다. 국민의힘! 화이팅! 만찬 메뉴로는 당정 대화합을 뜻하는 삼겹살과 모둠쌈이 마련됐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맥주를 든 윤석열 대통령과 콜라를 든 한동훈 대표는 러브샷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하나가 된 한동훈 대표를 잘 도와야 한다. 당내 선거는 선거가 끝나면 다 잊어버려야 한다며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2시간가량 이어진 만찬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들도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다 같은 동지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실 수석들과 바로바로 소통하시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식사 자리인 만큼 최혜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수사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도 따로 없었는데 대통령실은 추후 일정 조율을 통해 만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후보들은 TV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도 이재명 독주 체제를 놓고 신경전이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두고는 모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은 장동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토론회 시작부터 당내 개혁 과제로 친명 횡재, 비명 횡사의 공천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치고 나왔습니다. 점차 가열되는 친명 경쟁은 당의 중도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수석 변호인이 되겠다고 이야기한 최고위원 후보도 있고 그런 연설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좋았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후보가 인기가 영 없어서 이재명 얘기하면 표 떨어진다. 그럼 그럴 리가 없겠죠. 당에 예를 들면 지지를 받는 분들, 많은 지지를 받는 분들이 있어도 많으면 좋겠어요. 앞서 김두관 후보가 대통령 임기 단축과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도 공감대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때 이미 자신이 공약한 내용이었다며 만약 대통령이 됐다면 임기 1년을 포기하고 개헌할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두 후보는 최근 당내에서 논쟁이 벌어진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두고는 재차 생각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 후보는 부자 감세 구상이 민주당의 정체성과 어긋난다고 언급했고 이 후보는 조세가 징벌의 수단이 아니라며 이에 대한 반발을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격돌이 예상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말 그대로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대선 출마를 포기한 바이든 대통령은 잠시 후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에 나섭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해리스 우위 하루 만에 트럼프 우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 방송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9%로 46% 지지율을 보인 해리스 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난 6월 조사에서 6%포인트까지 벌어졌던 바이든 대통령과의 격차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공영 매체 NPR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6%, 해리스 부통령이 45%로 초박빙 양상을 보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를 겨냥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며 민주당 지지층인 흑인 여성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These extremists want to take us back, but we are not going back. We are not going back. Is a fight for the future. And ours is a fight for freedom.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잠시 후 우리 시각으로 오전 9시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And he wants to finish the job that he started and delivering more historic results for the American people. And look, he didn't step down.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비판하고 이를 막기 위해 해리스 부통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강원도 속초에선 6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길을 걷던 사람과 차량 4대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서울 잠실에 있는 영화관에선 천장에서 구조물이 떨어져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박은채 기자입니다. 승용차 뒤가 완전히 박살나 있고 부서진 차량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강원 속초시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후진하는 과정에서 보행자와 차량 4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영이 아직 진행 중인 영화관 한가운데에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9시쯤 잠실 롯데월드타워 내 영화관에 천장 구조물이 떨어져 이용객들이 몸을 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영화관 측은 잔해를 수습하고 이용객들의 동선을 통제 중입니다. 지붕이 내려앉아 있고 주택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전소돼 있습니다. 어제 저녁 강원 횡성군의 한 단독주택에 불이 나 약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80대 입주민이 얼굴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쟁점 법안인 방송사법과 최혜병 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격돌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표결 저지에 나서고 민주당은 24시간 뒤 표결로 토론을 종결시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어집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로 자녀가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둬 논란이 일자 이를 기부하겠다고 밝힌 이수견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오늘 열립니다. 한국GM의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정규직 채용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 결과가 10년 만에 나옵니다. 정부가 직접 고용을 명령했지만 한국GM은 이를 거부하고 대법원 판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지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대행사들이 발을 빼면서 이제 티몬에선 카드 결제도 안 되고 환불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는 1,0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정주영 기자입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 홈페이지입니다. 결제 방법을 선택하는 화면에서 신용카드 항목이 사라졌습니다. 휴대폰 결제와 실시간 계좌 이체만 되고 신용카드 결제는 완전히 막혔습니다. 판매 대금 지급이 안 되자 신용카드 결제 대행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결제 대행사들이 일제히 철수한 겁니다. 소비자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1,500만 원을 냈지만 티몬이 여행사에 결제 대금을 주지 않아 해외여행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행사들은 자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 티몬 결제를 취소하고 여행사를 통해 재결제해야 한다고 공지했지만 환불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름 휴가는 이제 망쳤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 가족들의 즐거운 휴가를 제가 망친 게 돼서 정말 미안하죠. 티몬에서 산 외식 쿠폰은 줄줄이 취소되고 선불 충전금인 티몬 캐시 역시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또 티몬의 상품 검색창에서 회원 탈퇴가 1위에 오르는 기현상도 나타났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인데 피해 규모가 최소 1,000억 원을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티몬 본사 앞에는 물건값을 못 받아 불안한 판매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산 받을 때 1억이 넘기 때문에 이번 달 말일날 월급도 그렇고 해외에 못 한 것도 돈이 들어야지 회사가 되는데. 대통령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정산이 지연되고 있는 위메프 본사엔 오늘 새벽 시간에도 피해자 수백 명이 몰려 항의에 나섰습니다. 위메프는 뒤늦게 환불 요청을 접수하기 시작했는데 피해자들은 잠도 못 자고 접수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로 고객 수백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정산 지연 사태에 불안해진 피해자들이 어젯밤부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사는 재결제를 요구하고 위메프에 연락해도 통화를 할 수 없어 직접 찾아온 겁니다. 수백 명이 항의에 나서자 자정이 넘어 나타난 류화연 위메프 공동대표이사가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위메프 측은 재무팀을 투입해 환불 요청을 접수 중인데 소식을 듣고 새벽에도 피해자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행 상품을 환불받으려는 피해자들이 많았는데 밤새 잠도 못 자고 접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순서대로 이제 40명씩 불러서 다른 건물 쪽에 가서 이제 정보를 확인을 하고 이제 환불 처리가 될 거라고 답변을 받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여행사는 손해를 피하려고 재결제 없이는 여행을 갈 수 없다는 입장이고 위메프와 티몬은 카드 취소를 막으면서 벌어진 사태입니다. 결국 피해와 불편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입니다. 환불 요청을 접수했다고 해도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소비자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직접 대마를 기르고 수도권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마약 거래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이른바 다크웹에서 이루어졌는데 결국 60명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한여애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충남 서산의 한 야산에 비닐하우스가 줄지어 있습니다. 내부를 살펴보니 크고 작은 화분에 풀이 심어져 있는데 실은 불법 재배 중인 대마였습니다. 조경업에 종사했던 40대 A씨가 직접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대마를 기르기까지 한 겁니다. A씨는 친인척과 지인 5명과 짜고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 불법 재배한 대마와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은 치밀했습니다. IP 추적이 쉽지 않은 다크웹을 통해 구매자들에게 마약을 팔았고 가상자산으로만 거래를 했던 겁니다. A씨 일당은 많은 이들이 오가는 육군사관학교 인근 도로 한복판에 마약을 숨기는 대범함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부터 다크웹과 가상자산 전문 수사팀을 운영해왔던 경찰의 추적에 의해 A씨 일당은 꼬리를 잡혔습니다. 지난 2월 다크웹상 A씨 일당의 움직임을 포착, 집중 수사를 통해 가담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하였고
26억 8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 6종을 압수한 경찰은 A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구매자 등 5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이른바 완전무장 얼차려를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중대장이 구속 기소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 중대장이 유족에게 거짓말을 한 녹음 파일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선착순 뛴걸음은 없었다. 절차에 따른 훈련이었다고 말하는 거짓 설명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고 박태인 훈련병이 숨지기 전날 가해자인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A중대장이 유족과 나눈 대화가 공개됐습니다. A중대장은 선착순 뜀걸음과 같은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선착순처럼 이런 식으로 돌렸나요? 아닙니다. 쓰러질 당시에 선착순 이런 걸 시키지 않았고 딱 3바퀴만 열을 맞춰서 제대를 맞춰서 지키라. 당시 절차에 따른 훈련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 교육훈련을 가야 되는지를 전반적으로 이해를 시킨 다음에 잘못을 인식해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를 합니다. 하지만 A 중대장의 설명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당시 완전 군장 상태로 연병장 선착순 뜀걸음 1바퀴를 실시했고 팔굽혀펴기와 뜀걸음 3바퀴를 잇따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중대장의 거짓말이 의료진의 초동 조치에도 악영향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인들의 판단에 혼선을 주기에 충분하고 헬기를 띄우지 않는 등 후송이 안이하게 이루어진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것이다.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A 중대장과 B 부중대장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6일 춘천지법에서 열립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북한이 또 우리나라에 쓰레기가 들어있는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10번째인데 이번에 날아온 쓰레기 풍선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도 떨어졌습니다. 북한 김여정이 예고한 대로 북한이 새로운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부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이후 사흘 만입니다. 합참은 오후 4시까지 쓰레기 풍선 약 300여 개가 식별됐고 이 가운데 250여 개가 경기 북부 및 서울에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일부는 북서풍을 타고 날아와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서 발견됐고 국회 의사당에서도 식별됐습니다. 낙하 물체의 위험성과 오염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된 상태입니다. 대통령실 보안에 허점이 노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실시간 감시하고 있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풍선에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중에서 처리하긴 어렵다면서 낙하 후 수거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측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에 새로운 대응을 예고한 만큼 도발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쪽에서 전단 살포를 중단시키는 여론이 발생을 하게 서해 GPS 교란처럼 주체와 원점이 불분명한 회색지대 도발 이런 것을 할 가능성이 높죠.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 전단 풍선을 띄우는 장소에 북한이 총격 또는 포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인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과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2번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홍지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민주당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동료 판사의 재판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도 포함됐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사표를 냈는데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이 그런 적 없다며 부인하자 임 부장판사는 녹취록까지 공개했습니다.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쓰겠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결국 김 전 대법원장은 기억이 불분명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님과 그리고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거짓 해명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후 3년 5개월 만에 검찰은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고 이르면 다음 달 중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소환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후 두 번째로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검찰의 내부 갈등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대검찰청은 진상 파악은 계속하겠지만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엔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 경위에 진상을 파악하라는 검찰총장 지시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진상 파악을 연기해달라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중앙지검장이 진상파악 조사 사실상 협조 못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따로 총장은 기자들 질문에 즉답을 피했지만 대검찰청에선 진상 파악을 멈추지 않고 계속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진상 파악 절차를 차분히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라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단서를 달아 갈등 확산을 자제하면서도 연기 요청은 바로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최근 이 지검장은 대검의 진상 파악에 대해 할 거면 나만 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대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에서는 진상 파악에 대해 확대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있지만 향후 감찰 조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검찰 내부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월드 투어에 나선 가수 아이유 씨가 미국 공연을 앞두고 비행기가 결항되면서 10시간을 차로 이동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19일 발생한 IT 대란 여파로 미국 공항에선 항공편 결항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애틀란타 공연을 마친 아이유가 타려던 워싱턴 DC행 항공편도 취소되자 기다리는 팬들을 위해 약 1000km 거리를 밤새 차로 달린 겁니다. 아이유 씨는 공연에서 이 에피소드를 소개해 팬들을 감동시켰고 3시간에 걸친 공연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는데요. 공연은 끝났지만 SNS에서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미국 누리꾼들의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네요. 폭우로 물이 불어난 하천을 건너다가 물에 빠진 10대 학생이 경찰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학생은 많은 비가 내린 전북 지역의 한 하천에 빠져 돌다리를 간신히 붙잡고 거센 물살을 버티고 있었는데요. 자칫 물길에 휩쓸려 떠나려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학생에게 밧줄과 구명 튜브를 던져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 학생은 친구를 빨리 만나려고 돌다리를 건너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물에 빠진 걸로 확인됐는데요. 비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위험해 보이는 곳은 피해야겠습니다. 4년 전 도쿄올림픽에서 이슈가 됐었던 골판지 침대가 파리올림픽에서도 등장했습니다. 도쿄에선 이 골판지 침대가 여기저기서 찌그러지면서 선수들이 고생을 했었는데요. 지금 파리에 간 각국 선수들이 이 골판지 침대의 내구성을 테스트하는 영상을 SNS에 올려 화제입니다. 침대 프레임을 두드리고 침대 위에서 점프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능 테스트를 하면서 웃음을 줬는데요. 다행히 대부분 튼튼하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친환경 올림픽인 만큼 이번 올림픽에도 그대로 가져온 골판지 침대는 최대 하중을 200에서 250kg으로 개선했다고 하는데요. 선수들의 챌린지 영상에 누리꾼들도 좋아요를 누르며 응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의 첫 번째 메시지는 민심이었습니다. 더 경청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취임 첫날부터 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 대표를 향한 견제가 이어졌습니다. 본격적인 정치 시험대에 오른 한동훈 대표의 첫날 모습, 정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검은 넥타이를 맨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국립현충원에 들어섭니다.
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 한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민심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몇 달 만에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어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취임 축하난을 전달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또 한 대표는 출마 선언 당시 공언했던 제3자 최혜병 특검법 추진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제 제안을 그냥 거절하셨던데 저는 오히려 그 이유를 묻고 싶은데요. 꼭 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정하는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친윤 김재원 최고위원과 김민전 의원은 당 대표가 나설 문제가 아니라 비판하면서 지도부 내에서도 이견이 터져나왔습니다. 특검은 당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가 아니다. 원내대표의 전권이라는 것입니다. 토론을 거쳐 이견을 좁히겠다고 밝힌 한 대표 앞에 당 내용 수습과 거야 대응이라는 핵심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공청회와 청문회를 열겠다며 압박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은 축하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의 취임 첫날부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최혜병 김 여사 특검법과 방송 장악 중단 등 5가지 사안을 수용하라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민심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심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하고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장관과 그 가족에게 제기된 고발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2년간 12건입니다. 특검법이 통과돼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각종 비의혹, 불법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특검법 상정이 도의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어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했는데 축하 인사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논의할 가치도 없이 폐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특검법 공세에 한 대표도 막무가내식 억지라고 반발하면서 향후 전국도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방송사법 중재안을 정부 여당이 거부하면서 여야는 방송사법을 두고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에서 최혜병 특검법 제표 결과 방송사법을 올리겠다 예고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서겠다며 맞섰습니다. 이 소식은 서영수 기자입니다. 일주일 전 여야의 방송사법 중재안을 제안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야 대치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오늘 본회의에서 방송사법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시했던 기한이 지났는데도 정부 여당이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자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의장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책임을 자처해 대화와 타협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하자 거부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우 의장은 방송사법 처리에 앞서 최혜병 특검법 재표결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표결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8명이 이탈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통과가 쉽지 않다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하나의 매듭을 짓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일단 재표결을 진행한 뒤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재표결 부결을 위해 전원 대기령을 내린 것은 물론 방송사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도 예고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무리하게 단독으로 밀어붙여서 강행 처리된 법안이 본회의에 논의하게 되면은 저희들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24시간 이후 중단 카드를 사용해 4개 법안을 하나씩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경우 방송사법을 처리하기까지 최소 4박 5일이 걸리는데
주말 민주당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을 고려하면 이달 말까지 필리버스터 전국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한편 국회에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방통위원장을 향한 야당의 탄핵 시도와 사퇴가 반복되면서 이 방통위원장 청문회는 1년 사이 벌써 3번이나 열렸습니다. 청문회는 오늘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 첫날부터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시작부터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증인 선서문을 내고 돌아서는 이 후보자를 과방위원장이 다시 부르고 귓속말까지 합니다. 저기요, 이진숙 내정자 인사하시죠.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안 하고 돌아셔서 가시니까 벌 좀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하고 싸우려고 하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라고 평가했고, 방통위원장의 업무는 진영주의로 인한 극단적 분리, 극단적인 대립 이런 것들을 막는 방송 환경을 조성하는 게. 야당 의원들은 MBC 재직 시절 이 후보자의 노조 탄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MBC 후배 기자들을 유배 보내고 노조를 탄압했던 방송 장악의 선봉대가.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이 노조에 좌지우지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언제서부터인가 언론 노조가 주도적인 세력으로 되면서 정치성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노조가 중요한 결정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회의장 밖에선 언론노조 등이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고, 이 후보자는 청문회 발언을 통해 사퇴할 뜻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영화에서 정교하게 만든 가면을 쓰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는 배우들의 모습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중국에서 이런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경찰을 속이기 위해 이 실리콘 가면을 쓰고 벌인 절도 행각이 적발된 건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을 쓴 톰 크루즈가 태연하게 다른 사람인 척 행동합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변장술이 중국에선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최근 상하이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절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CCTV를 살펴봐도 범인의 행적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一名身着黑色外套、戴口罩的男子进入过该小区，但让警方意外的是，小区当天随后的监控画面里始终没有捕捉到这个男子离开小区的画面。 탐문 끝에 경찰에 붙잡힌 범인의 집에서 훔친 물건들과 함께 발견된 건 노인 얼굴의 가면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산 실리콘 가면을 쓰고 범행을 저지른 후 다른 사람인 척 범행 장소를 빠져나왔던 겁니다. 那天晚上就是这样子到人家家里去的，是吧？对。 영화나 연극 소품 등에 쓰이는 실리콘 가면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몇천 원짜리 값싼 제품부터 웬만한 안면 인식기까지 통과하는 수백만 원짜리 고품질 가면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온라인으로 사기 때문에 구매자의 신원이나 사용 목적이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중국 경찰도 실리콘 가면을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실리콘 가면의 온라인 유통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 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시도하던 여객기가 갑자기 추락해 탑승자 19명 중 기장 1명을 제외하고 탑승자 전원이 숨졌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네팔에선 조종사에게 부담을 주는 지형에 공항이 위치해 있어서 이착륙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객기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채 위태롭게 비행하더니 곧 추락합니다. 이내 불길에 휩싸이는데 거대한 연기 기둥이 멀리서도 보일 만큼 규모가 큽니다. 다 타버린 여객기는 종잇장처럼 구겨졌고 잔해 사이로 생존자를 찾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현지 시각 24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 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시도하던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자 19명 중 18명이 숨졌습니다. ठोकेको देखियो आगो लागेको देखियो आगो मुस्लो धुवाहरू देखे अब मान्छेहरू अब कोलाहल त्यही हो अब दुर्घटनास्थलमा कोलाहल त भइ नै हाल्छ. 기장은 생존했고 사망한 18명은 항공사 직원들이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여객기는 휴양 도시인 네팔 포카라로 이동해 정비를 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에선 정비를 목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에 다른 직원들은 왜 탔냐며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इच्छा पनि थिएन आज उ गर्नलाई उसको नाम परेछ हिजो भिसा लागेको अब उता जाने बेला भएको. 네팔은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탓에 이착륙 시 항공기 조종이 어려운 지형이 많아 사고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지난해에도 여객기가 착륙 중 추락해 한국인 2명을 포함한 탑승객 72명 전원이 숨진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지난주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마이크로소프트발 IT 대란은 내부 품질 관리 시스템의 오류 때문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문제를 유발한 업데이트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점을 시인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델타 항공 등 일부 항공사들은 여전히 업무를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최초로 시각장애인 바비 인형이 출시됐다는데요. 시각장애인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기관과 협력해서 만든 바비 인형이라는데 어떤 모습일까요?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들고 있고 기능성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바비 인형입니다. 시각장애인 어린이가 이 인형을 가지고 놀 때 촉각을 통해 강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형 의상도 밴딩 소재를 활용하는 등 신경 썼는데요. 시각장애 바비를 처음 접한 실제 시각장애인들은 인형을 만지며 감격스러워했다고요. 바비 시리즈는 청각장애 바비, 다운 증후군 바비 등을 출시해 다양한 인간을 존중하고 포용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자 한다네요. 엄격한 임신 중절법을 자유화해야 한다는 시위를 벌이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폴란드 바르샤바에 위치한 의회 건물 앞에 사람들이 손에 피켓을 들고 모여 있는데요. 임신 중절 자유화 시위와 동시에 낙태법 완화에 반대한 정치인에 대한 사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는 임신 중절을 도운 사람에 대한 처벌을 폐지하려는 법안을 거부하면서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폴란드의 최우선 과제로 여겨지며 빠르게 시행될 것으로 보였던 법안이 정체되면서 당분간 원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눈길이 안 갈래야 안 갈 수 없는 패션쇼가 있습니다. 이른바 AI 패션쇼. 유명 인사들의 이색적인 모습이 눈길을 끈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푸틴이 루이비통을 걸치고 바이든은 휠체어를 타고 런웨이를 걷고 있습니다. 갱스터가 된 김정은부터 애플을 목에 건 빌 게이츠도 있는데요. 이 영상은 일론 머스크가 만든 AI 영상입니다. AI를 활용해 세계적인 인물들이 패션쇼 런웨이를 걷는 패션쇼 영상을 만든 겁니다. 해당 영상은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가격은 올리지 않고 대신 제품의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식품에 내년부터 용량 변경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용량이 변경된 제조 가공식품은 변경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변경량을 표시해야 하는데요. 또 2026년부터는 제로슈거 제품도 감미료와 칼로리 정보를 넣어야 합니다. 향후 1년의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년 4개월 만에 2%대로 하락했습니다. 7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전달보다 0.1%포인트 떨어진 2.9%를 기록했는데 2%대에 진입한 건 2022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은행은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 체감 물가 위주로 상승세가 둔화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19,000명을 넘기며 1년 전보다 500명 늘었습니다. 출생아 수는 지난 4월에 이어 2달 연속 증가했는데 8년 6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5월에 결혼한 숫자도 2만 건을 넘기며 지난해보다 21.6% 증가해 5월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파리올림픽 개회식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즐거워야 하는 파리의 분위기는 조금 이상하다고 하는데요. 올림픽을 앞두고 기대와 설렘 대신 짜증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파리에서 최형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회식 성화가 도착하는 에펠탑 앞 트로카데로 광장으로 가는 길에 완전 무장한 경찰과 군인의 군견까지 다닙니다. 취재진이 지나가려고 하자 올림픽 기자증과 함께 여권까지 요구합니다. 파리 시민들도 개회식과 경기장 근처 통제구역을 지날 때마다 매번 QR코드를 보여줘야 해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Mais moi personnellement, quand j'ai entendu qu'il y a un QR code, j'étais réticente. Et apparemment, je n'ai pas eu tort. 경기장으로 변신하는 센강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도 여전합니다. 논란이 됐던 센강의 수질이 어떤지 저희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에는 많은 양의 이물질이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쓰레기가 떠다니고 강바닥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렸는데 이번 달 초에도 기준치를 넘는 대장균과 장고균이 검출됐습니다. 2주 전 조직위는 수영 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그 이후에는 검사 여부와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I hope there won't be too much rain because it's damaging the quality of the water. So personally, I wouldn't. 올림픽에 대한 반감에 개회식 당일 비 예보까지 겹친 상황에서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파리에서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이런 많은 논란 속에서도 파리올림픽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올림픽에선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재미있는 모습으로 변신한 문화스포츠부 박규원 기자가 중요한 키워드를 정리해봤습니다. 이 사진은 딱 100년 전 파리올림픽에 등장한 최초의 선수촌 모습입니다. 당시엔 선수 3천여 명이 이렇게 파리 근교 오두막집에서 생활하며 경쟁했는데요. 100년이 지난 이번 파리올림픽에는 10,000명이 넘는 선수들이 도시 전체를 무대로 승부를 겨룹니다. 참가 인원 3배, 종목 수는 2배 가까이 늘어났네요. 100년 전 올림픽은 그야말로 남성들을 위한 대회였는데요. 이번 대회는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출전 선수의 성비를 5대5로 맞추며 100% 성평등 대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는 힙합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종목 브레이킹이 첫 선을 보입니다. 10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익스트림 스포츠들이 올림픽에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 국대 춤꾼 김홍렬 선수 멋진 경기하고 돌아올 자신 있죠? 역사적인 순간을 간다는 게 되게 영광이고 축복받은 자리인 것 같아요. 파리올림픽에서는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올림픽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마스코트죠. 이번 올림픽 마스코트 프리주는 프랑스 혁명 당시 시민들이 썼던 자유의 모자를 본떴습니다. 패럴림픽 마스코트는 스포츠 의족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네요.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장애를 가진 마스코트가 등장했습니다. 자유와 평등의 나라 프랑스답네요. 파리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명품이죠. 이번 파리올림픽 출전 선수들의 염원인 금메달입니다. 한눈에 봐도 화려한 이 메달은 프랑스의 유명 보석 브랜드가 디자인했고요. 메달이 담기는 가죽 케이스도 세계 최고의 패션 명품 브랜드가 제작했습니다. 명품의 도시답게 눈 돌리는 곳마다 브랜드들의 잔치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기대 속에 개막하는 2024 파리올림픽. 무더운 더위를 우리 선수들이 시원한 경기력으로 날려줬으면 좋겠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중복인 오늘 삼복더위가 이름값을 하듯 전국이 펄펄 끓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나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국적으로 25도를 웃돌며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대기가 불안정한 탓에 전국 곳곳에는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강수 지속 시간이 길지 않겠지만 좁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매우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 내륙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3호 태풍 개미의 간접 영향으로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고 300mm 이상의 폭우와 함께 강한 바람이 동반되겠고요. 남해안에도 내일부터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7.1도, 강릉 29.5도, 전주 28.1도로 아침부터 무척 후텁지근합니다. 한낮에도 서울과 강릉 33도, 대전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2도에서 4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일요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